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OT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나 블로그 하고 싶어. 혹은 내가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블로그가 굉장히 필요해라는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동기부여를 조금 해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블로그 마케팅 왜 해야 하는가 라는 형태로 제가 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체적인 강의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드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해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강의 약간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 강사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진행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블로그 관련해서 강의를 나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블로그 마케팅 아직도 효과적인가요? 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3년에 네이버 블로그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20년이 돼가는 형태의 마케팅이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근데 블로그 마케팅인 거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잃지 않았나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조사에서도 아직까지도 블로그를 보고 물건을 구매한다. 혹은 블로그를 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블로그 마케팅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검색 포털의 사용순위의 1등은 부동입니다. 부동. 1등 어디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정답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1등을 해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등을 할 거예요.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닌 것 같아요. 1등은 당연히 네이버겠죠. 그 네이버라는 공간 안에서 검색 포털에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부위 혹은 가장 많은 빈도수로 등장을 하는 곳이 파워링크겠죠.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파워링크 말고 뷰탭이라는 공간이 나왔어요. 뷰탭이라는 공간이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그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차지하는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과연 정말로 효과적인가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도 전달을 드릴 거고요.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검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은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검색했을 때 많이 나오니까. 검색했을 때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검색 엔진의 평균 유입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서 보느냐 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네이버가 현재 63%요. 65%, 63%로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구글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음도 사실 조금 늘었다고는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6%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줌, 레이트,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네이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80% 이상이었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60%까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 다 죽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등을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원래 워낙에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부동의 압도적인 1등이 어느 정도의 1등이냐? 나머지 걸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아직도 건재하다. 네이버에서 검색 포털로서 대한민국 점유율은 부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건을 기반으로 이 기점을 기반으로 블로그를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MZ세대가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 MZ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30이 반했다. 네이버 블로그가 달라졌어요. MZ세대, 일기장, 쇼핑 공간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MZ세대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이 블로그라는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네이버 블로그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생산되는 컨텐츠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계속 나옵니다. 이런 뉴스들은.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일기 챌린지라고 해서 전체의 80%가 MZ세대이고 이때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MZ세대가 블로그라는 것들을 처음 접하게 되고 블로그라는 채널의 매력에 빠지고 그 이후에 블로그를 계속하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블로그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역할을 했었던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MZ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쵸? 통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네이버에서 이만큼의 블로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네이버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쵸?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했고 최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의 컨텐츠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200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약진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컨텐츠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왜냐? 네이버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쯤 돼서 그럼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네이버 블로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반대되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자, 보시면 유의미한 수치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지금 20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아마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죠. 20대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자, 남자 사용자와 여자 사용자 비율, 성비를 비교해봤을 때 남자가 38%, 여자가 62%, 여자가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가 현재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뭐 주목해야 되는 거는 20대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주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도대체 MZ세대는 왜 블로그에 빠졌는가? 라고 하는데 굉장히 컸던 게 이거죠, 사실. 블로그 챌린지. 이게 블로그 챌린지가 뭐냐면 블로그라는 채널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네이버에서 진행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매일같이 블로그를 쓰게 되면은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해서 거의 현금과 같죠. 네이버 쇼핑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형태의 챌린지를 진행을 했어요. 그 챌린지로 인해서 처음 네이버 블로그를 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MZ세대였고요. 그 세대들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러다 보니까 뭐 달고나 커피도 만들고 막 하다 보는데 좀 더 생산적인 일, 좀 더 생산적인 채널들을 찾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접해보고 네이버 블로그 굉장히 재밌구나, 좋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폭넓은 소통의 공간, 하지만 더 짙어지는 폐쇄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굉장히 웃깁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서로 이웃 공개 뭐 이런 걸 해놓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안 해놓죠. 그 얘기는 즉슨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성은 더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인스타그램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엔 내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뭐 이메일만 가지고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내 지인들이 보여요. 참 굉장한 알고리즘이죠.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러나요? 안 그러죠.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인스타그램은 할 수 있지만 블로그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블로그를 한다고 해도 나랑 서로 이웃을 맺을 것인가? 혹은 내가 블로그 한다는 걸 알고 그 안의 공간에서 날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폐쇄성은 짙어요. 그리고 팔로워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스타그램은 내가 팔로워를 많이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요도 많이 불러주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죠.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애초에 서로 이웃추가, 뭐 이웃추가, 구독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사실상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검색 기반의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로워를 모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록형 SNS, 그리고 블로그라는 채널 자체에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 금방 사라져요. 제가 피드에 올려놨으면 누군가가 내 피드에 들어와서 한참 내려가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태그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요. 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 특정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뭐 어떤 건 몇 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내가 굉장히 컨텐츠를 길게 작성해 놓을 수 있어요. 글도 쓸 수 있고 영상도 올릴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심지어 길이도 길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SNS 채널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 인스타그램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10장 올리고 밑에다 글 조금 쓰고 태그 몇 개 쓰고 끝이거든요.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 글씨를 쓰긴 씁니다. 밑에다 사용 설명란에다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상이라는 게 주가 되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컨텐츠 생산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글도 넣었다가 사진도 넣었다가 영상도 넣었다가 링크도 넣었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자유롭고 내가 카테고리 뭐 정리도 해놓을 수 있고 블로그 자체가 가진 매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MZ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이거 굉장히 좋구나 라고 돼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블로그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느껴지시나요? 그죠? 자, 블로그 마케팅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블로그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MZ세대들이 증가한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럼 블로그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에 이걸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자, 인스타그램을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자, 인스타그램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늘어나요. 그럼 그만큼 내 마케팅 효과가 증가가 되겠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가 유튜브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내가 유튜브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블로그 자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내가 올리는 컨텐츠, 즉 포스팅의 소비자와는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로그는 검색 기반의 마케팅 수단이에요. 우리가 블로그 컨텐츠를 올려요. 뭔가 특정 키워드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 글을 사람들이 와서 볼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블로그를 해야 되나요? 블로그 컨텐츠를 쓰는 사람들이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컨텐츠 생산자들이 많아지는 건 오히려 레드오션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블로그 사용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가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반가운 소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이버를 검색을 하고 그 안에서 검색되는 컨텐츠들, 노출되는 컨텐츠들은 블로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자들이 증가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취미생활로 접하고 내가 뭔가를 기록하는 형태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어떤 거냐? 검색이 되는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네이버에서 내 블로그,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검색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한테 검색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블로그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배워야죠. 그쵸? 블로그가 이런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서 어떤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 이것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블로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사업을 홍보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이 블로그 자체가 업이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이 블로거예요. 직업이 뭔가요? 블로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검색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검색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서요. 그럼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특정 키워드,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검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지금 여기 이패스 코리아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죠. 여기가 지금 물레동에 있습니다. 물레동에. 자, 예를 들면 제가 물레동에 있는 식당을 해요. 이패스 식당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페스 식당에서 오므라이스를 팔아요. 자, 물레동 오므라이스 쳤을 때 내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쫙 써놨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오므라이스 먹으러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정하고 그 키워드에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내가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면 뭐 물레동 맛집이 됐건 뭐 홍대 맛집이 됐건 강남역 맛집이 됐건 다 올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거인지, 과연 내 블로그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검색이 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과연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 강의가 굉장히 긴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어떻게 안내서처럼 느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단 그런 것들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킨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거, 스킨 사이즈는 몇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여기서 알려드려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포스팅 띄워놓고서 그 사이즈 맞춰가지고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서 사용해야 되는 툴, 팁, 그리고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전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OT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여러분들이 검색이 되는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뜰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여러분들하고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씩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는 제가 지금 기획한 걸로는 거의 20차시 가까운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당연히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향후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차분차분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OT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블로그 강사가 이런 얘기들을 할 거구나 정도까지만 들으셨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뒷내용에서는 좀 더 딥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OT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